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CNB는 시민기자를 통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대전 서구 하모니클럽 발대식이 대전의 한 파크 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취미와 건강까지 함께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소식은 이명숙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서구 하모니 파크 골프클럽은 대전 유등 파크 골프장에서 동호인들이 친목을 도모하며 건강 증진을 목표로 파크 골프 동호회를 결성하고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발대식 후에는 파크 골프에 대한 경기 규칙과 골프장에서의 예절 등을 설명 들은 후 친선 대회를 하였습니다. 파크 골프는 파크와 골프의 합성어입니다. 파크 골프장은 공원이나 도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골프에 비해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장비나 비용, 시간, 접근성 등의 크게 부담감 없이 가족, 친구들과 즐길 수 있어 최근 인기 생활체육으로 주목받으며 동호인들이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2005년에 대전 최초로 개장한 유등파크 골프장은 유등천과 잘 가꿔진 천변의 자연이 어우러져 누구나 취미생활도 하며 건강도 챙기는 장소로 시민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 유등파크 골프장은 18홀의 시설 규모로 하절기는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무료이지만 이용은 회원만 가능하므로 가입 문의는 대전 유등파크 골프장 사무장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건강이 안 좋고 또 퇴직하면서 약간 마음도 좀 우울해져 있었었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몸도 마음도 다 회복이 됐다고 친구들이나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나 다 저를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는 나에게 건강과 행복이다. 파크 골프 파이팅! 대전에는 3대 하천인 갑천과 대전천, 유등천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동식물이 다시 털을 잡고 사람들과 공존하며 시민들은 취미생활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 시민 누구나 새롭게 출발한 대전 서구 파크클럽 하모니클럽 회원분들처럼 대전의 3대 하천을 이용하시고 건강한 생태계처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이명숙입니다. 충남 서천 하구둑 주변으로 찾아오는 가창오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해질녘이면 가창오리의 군무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여든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박오덕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금강산류 물 위에서 쉬고 있던 가창오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번식하여 겨울철이면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 가창오리는 충남 서천군 금강상류에 머물면서 겨울을 보냅니다. 가창오리는 야행성이고 겨울철새로 낮에는 금강변에서 잠을 자거나 쉬고 있으며 해질녘이면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 조금씩 움직여 군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가창오리가 해질녘이면 날아올라 군무를 하는 것은 먹이 활동 전 워밍업을 하는 것인데 이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다양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금강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두우면은 저기 먼 그 들녘에 가가지고 먹이 활동을 해요. 저희들이 벼 이삭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주워 먹기 위해서 가는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워밍업 출발하기 전에
워닝업을 한바탕 한 다음에 출발을 해요. 그 가창오리들이. 그럴 때에 그 한 20만 마리 이상이 군무를 하게 되면 아주 멋진 장관이 되죠. 금강을 갖다가 완전히 덮을 정도로 장관을 이루고. 가창오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 목록의 취약종으로 분류된 국제보호조이며 우리나라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가창오리가 여기 금강에 오는 가창오리가 한 3분의 2가 온답니다. 여기로. 그래서 지금 이 보호종이에요. 저게 자꾸 멸종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보호종으로 지금 지정돼 있지요. 저 보호를 잘 해줘야 될 텐데 이게 여기도 이제 조금씩 약간 이제 물이 이제 수질이 안 좋다 보니까 얘들이 지금 이 상류 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낮에 쉬고 있다가 이제 밤에는 이제 해가 지면은 떠나지요. 떠나는데 쟤들이 야행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먹이 활동을 밤에 해요. 그리고 낮에는 여기 넓은 데로 와가지고 이제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집단적으로 와서 낮에는 쉬었다가 이제 출발을 하지요. 특히 가창오리는 천수만, 아산호, 삽교호, 금강, 논산저수지, 영암호, 고천암호에서 월동을 하며 최근 금강변에는 3,000여 개체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금강 상류에 찾아오는 가창오리는 겨울철새로 겨울을 지내기 좋은 곳에 오는 것은 서천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겨울철이면 서천 금강상류 주변에 찾아오는 가창오리 보호를 위해 금강변이 깨끗이 보존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CNB 시민기자 박오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갈수록 멸종위기 동식물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민들도 그들의 개체 보호를 위해 가창오리가 겨울을 지내기 좋은 곳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금강변을 깨끗이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전에는 다양한 박물관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지난 2021년 말에 개관한 태미마을 박물관인데요. 이곳에서 대전의 마을 돌 장승과 바위 구멍이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곳에 홍양숙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에서 처음 개관한 주민주도형 마을 박물관인 태미마을 박물관에서 대전의 마을 돌장승과 함께 바위구멍도 소개하고 대전의 돌문화유산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2021년 12월 대전에서 처음 개관한 주민주도형 태미마을 박물관은 주민이 직접 전시를 기획하고 큐레이터를 담당하며 마을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미마을 박물관인데요. 저희가 2021년 12월에 오픈을 했어요. 마을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는 대전에서 처음이고요. 전시를 직접 하는 거고요. 이 박물관을 기본으로 해서 이 주변의 마을 여행을 함께 기획하는 것까지가 저희 박물관이 하는 일입니다. 바로 마을의 돌장승을 와서 보실 수 있는 마을 돌장승전을 하고 있고요. 그 바위구멍을 모아서 전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전시인데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의 마을 돌장승과 바위구멍 특별 전시는 옛날부터 우리 삶과 함께하며 숭배했던 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대전의 돌문화유산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한번 와봤습니다. 와봤더니 돌에 대한 이렇게 문화가 많은지 역사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여기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고 젊은이들도 와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돌에 대한 문화를 다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승이란 마을이 지킴이로서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합니다.
나무나 돌을 다듬어 만든 사람 모양의 형상물로 마을이나 절의 고개 등지에 세웠던 일종의 수호신이며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성시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정성을 드리는 신앙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동구 비룡동에 있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은 문관석형의 남장승과 고운 미소를 띤 여장승으로 200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며 음력 정월 14일에 장승제를 지내고 집으로 만든 오쟁이 떡과 과일 등을 넣어 목에 걸어둔다고 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과 대전시에서 모형을 만든 표준 장승입니다. 대전에는 50여 곳의 바위구멍이 있는데 대전문화유산 올림은 우리 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바위구멍 연구 모임을 만들어 대전 바위구멍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을 역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지나간 시간과 마을 주민들의 일상이 모여 보람과 긍지를 갖고 대전의 자랑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홍양숙입니다. 대전 최초의 주민 주도형 마을 박물관 소식 함께 하셨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함께 공유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도 활기가 넘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대전 동구 장애인체육회 출범식이 가오동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소식은 이명숙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동구는 가오동 생활문화센터 1층 대강당에서 대전 동구 장애인체육회 회장인 박희조 동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장애인체육회 임원진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동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개소식 행사를 했습니다. 개소식은 대전 동구 장애인체육회 현판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대강당에서는 식전 행사로 대전 아코디언 동호 회원들이 개소식 축하 연주를 했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 소개 및 체육회 임원 소개와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설립 경과 보고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께서 누구나 우리 차별 없는 권리를 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도 개선하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마련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동구 장애인 체육회가 활발한 그런 활동을 좀 통해서 활짝 꽃이 좀 필 수 있고 잘 이렇게 순항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도 아끼지 않아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동구가 장애인 체육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구 장애인 체육인들이 다른 타구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직접 이제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청장님께서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는데 장애인들이 더 마음껏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으니까요. 감사하죠. 체육 활동이라는 것은 장애인 스스로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능을 만들기 위하여 누구보다 많은 땀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장애인 체육은 한 번 더 생각해야 하고 한 번 더 들어야 하며 한 발짝 더 다가서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회도 동구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토대 구축과 발전을 위해 지원하며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떡 케이크 절단식으로 개소식은 끝이 났지만 다과를 나누며 오늘의 기쁨을 나누는 마음들로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전 동구 장애인 모두가 원하는 스포츠 종목을 선택하고 즐기는 장애인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이명숙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주변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늘 필요한데요. 이들을 매년 돕는 단체를 만나봤습니다. 정갑철 시민기자입니다.
여기는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앞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관내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나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랑의 나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는 도안동 18단지 분효회입니다. 분효회는 내 집 앞 정원 가꾸기, 아이스팩 분리수거 등 단지 내 주민을 위주로 봉사활동을 해왔으나 도안동 행정복지센터가 개설된 이후 관내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돕기 시작하여 올해로 2번째 사랑의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여회에서는 사랑의 나눔 행사를 위하여 단지 내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그 운영 수익으로 사랑의 나눔 물품을 준비했는데요. 사랑의 나눔 선물로는 떡국떡, 김, 라면, 양말, 수세미 등 생활 필수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나눔 대상은 독거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관내 어려운 가구 35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경제가 침체돼서 서민들 경제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들 너무 힘들다 하는데 큰 거는 아니고 아주 작은 거지만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이웃들과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원님들이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였던 만큼 앞으로도 우리 회원님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마을과 이웃을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노인, 한부모 가정 등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불우이웃을 돕고 지지해주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과 힘을 줄 것입니다. 도안동 18단지 분여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기원합니다. 도안동 사랑의 나눔 행사장에서 CNB 시민기자 정갑철입니다. 휴대전화부터 은행, 택시 호출까지 우리 일상 속에서 디지털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닌데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다소 적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이 소식은 구자일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와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구청 및 복지관과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디지털의 생활화를 위해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목은 스마트폰의 활용, 인터넷 정보 검색, 문서 작성, 파워포인터, 코딩 등 디지털 및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 정보화 교육장에는 시민들이 정보화 교육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시니어들의 비중이 90%에 달하는 등 시니어들의 디지털 정보화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강생 중에는 88세 나이에도 노트북을 사용하는 시니어도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2주 단위로 과목이 바뀝니다. 컴퓨터 왕초보 과정에서는 컴퓨터에 대해 이해를 돕는 과정을 배우고 문서 작성 과정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문서 작성법을 배웁니다. 시니어분들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접하기 어려운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 어르신들이 수업을 하면서 그동안 배우고 싶어도 어디에서 배울지 몰라 난감해 하셨는데 디지털 배움터 교육을 통해서 나도 이제 이런 걸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주 즐겁게 이 시간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교육하고 있는 저 또한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 검색에서는 수강생들이 직접 이메일도 만들고 온라인 쇼핑몰 회원가입을 하여 직접 물건을 구매도 해보고 다양한 검색도 해봅니다.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컴퓨터 교육을 받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 따라가지 못하고 나이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잘 못하는 시니어들을 위해서 천천히 또박또박 선생님들이 강의를 잘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휴대폰 활용법 과정에서는 휴대폰의 기능과 앱다운 활용법과 생활과 밀접한 지도 앱을 이용한 길찾기와 택시 호출하는 법, 그리고 기차표나 고속버스표 등의 예매하는 방법과 생활에 밀접한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고 또한 영상 편집도 배우면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시니어들이 디지털 배움의 열정으로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적응해가는 시니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구자일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